오늘 아침 카불 국제공항 부근에서 대규모 폭탄 테러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미군 12명 등 최소한 60여 명이 숨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테러 집단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잊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위한 구역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동서로는 버몬트길에서 윌튼까지, 남북으로는 11가에서 베벌리 블루바드까지를 포함하는 구역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 리콜 투표용지가 한인 유권자들에게도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보만 46명입니다. 지난 2일 USC 부근에서 발생했던 한인 할머니 뺑소니 사망 사건의 용의자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운전했던 차량도 확보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위한 구역안이 공개됐습니다. 서명운동은 부진한 실정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아프간의 카불 국제공항 부근에서 대규모 폭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자살 폭탄 테러였습니다.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 조직인 IS의 소행으로 추정됐습니다. 미군 12명을 포함해 수십여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박원경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근처에서 굉음과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싼 사람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됩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 시간 어제 오후 대피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카불 공항 근처에서 두 차례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폭발은 카불 공항 게이트 근처와 공항 입구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호텔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At this time, we know that 12 U.S. service members have been killed in the attack, and 15 more service members have been injured. A number of Afghan civilians were also killed and injured in the attack. 아프가니스탄 정부 관계자는 이번 폭발 사고로 최소 60명의 주민이 숨지고 140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번 폭발 직후 미국 국민들에게 즉각 공항 근처에서 벗어나라는 보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폭발 사고의 배후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가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테러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IS는 이번 테러가 자신들 소행이라고 주장했는데 IS는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과 갈등 관계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등이 오는 31일까지 대피 작전과 철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사람들이 몰려든 공항 주변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철저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용서하지도 잊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침울한 표정으로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연설 도중에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한 바이든 대통령은요, 테러 단체에 대한 강력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 will not forgive. We will not forget. We will hunt you down and make you pay. 이 바이든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에 추가 파병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폭탄 테러 발생 직후에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을 긴급 소집해서 긴급 안보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국방부도 브리핑을 했는데요. 아프간을 담당하고 있는 미 중부사령관은 대피 작전이 계속 수행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시죠. Despite this attack, we are continuing the mission. The evacuation at best speed, and as of today, we have approximately 5,000 evacuees on the ramp at H-Kaya awaiting airlift. 이 맥켄지 사령관은 추가 테러의 위협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대피 작전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서 테러 위협을 이유로 대피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예상은 들어맞은 셈입니다. 그러나 당초 탈레반에 대한 예측을 잘못해서 혼란스러운 대피 상황을 초래했고요. 여기에 테러 대응에도 실패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영국은 미국처럼 대피 작전을 계속하기로 했고요. 프랑스는 잠정 중단, 독일은 대피 작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유엔은 테러 공격에 대한 규탄 성명을 냈고요. 긴급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위한 구역안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동서로는 버몬트길에서 윌튼, 그리고 남북으로는 11가에서 베벌리 블루바드까지입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구역 지도입니다. 타운 선거구로 남북은 11가부터 베벌리 길까지입니다. 동서는 벌몬트 길부터 윌튼 길까지입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태스크포스가 선거구 단일화 구역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그 10지구 공청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인타운을 단일화 통합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저희가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구역에는 총 99,87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42%가 라틴계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는 4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군의 아시안 가운데 한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인은 10%, 그리고 흑인은 6%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구 단일화를 했을 때 너무 크게 파퓰레이션을 잡으면 그 단일화 그 성공률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리스트릭션을 이제 10만 명으로 캡을 했고요.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태스크포스는 오는 토요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지도와 선거구 재조정 서명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한인타운 선거구 하나로 서명 운동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10,000명을 목표로 서명 운동을 시작했으나 마감일을 하루 앞둔 오늘 5,000여 명이 서명만 확보했습니다.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페티션을 좀 많이 좀 공개를 해주시면 이번 주 토요일 날까지 아니면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 늦어도 이 10,000개를 좀 채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서명 운동에 참여를 원할 경우 온라인 또는 LA 한인회를 찾아 할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다음 달 14일 치러지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투표. 투표용지가 각 가정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보가 무려 46명이나 됩니다. 전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리콜, 즉 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선거. LA 카운티 등 대부분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용지가 도착하면서 사실상 선거의 막이 올랐습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이번 선거 투표는 먼저 주지사 소환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찬성하면 예스, 반대하면 노에다 표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만약 뉴섬 주지사가 소환될 경우 주지사직을 맡을 후보로 누구를 선택하겠냐는 질문입니다. 유권자는 46명의 후보들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거나 아예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만약 한 명 이상의 후보에게 표기할 경우 투표가 무효표가 된다는 겁니다. They have the option to vote on contest 1 that asks if the governor should be recalled. They have the option to select a candidate on option number 2 if they want. That's totally up to the voter. They have that option. They have that right. They have that option. LA 카운티에서는 지금까지 전체 유권자의 12%가 넘는 70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LA 카운티 우편 투표 유권자 등록 마감은 오는 30일입니다. Anyone who is not registered yet and is eligible should register to vote today as soon as they can. The deadline is the 30th. Those voters who missed the deadline that are eligible can still go and vote in a vote center beginning Saturday, September 4th. LA 한인타운에서는 찰스김 초등학교, 샤토 레크리에이션 센터 등의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지난주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5만 3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보다는 4천 건이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도 3천 건이나 많았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고용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소한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실업자 수는 지난주보다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연례적인 경제정책회의인 잭슨홀 심포지움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내일 연준 의장의 발언이 주목됩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경제정책회의 잭슨홀 심포지엄을 앞두고 자산 매입 축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먼저 잭슨홀 심포지엄을 주최하는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에스더 조지 총재가 테이퍼링을 언급했습니다. 조지 총재는 CNBC 방송에 출연해 지금의 경제 진전을 고려할 때 테이퍼링 시작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지금까지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가와 고용 목표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아 왔습니다. 조지 총재가 이미 경제가 상당한 추가 진전을 달성했다는 견해를 밝힌 겁니다. 통화 완화 정책 가운데 일부를 걷어들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준 내에서 매파로 분류되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한층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주택시장 버블 우려를 지적하며 테이퍼링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으면 더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지난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0.1%포인트 올라간 6.6%로 조정됐습니다. 처음 집계 당시보다 소비자 지출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부양 정책이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수요를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의 영향으로 3분기 성장률은 다소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미 전국의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백신이 없었던 지난해 8월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중남부주들에서 입원 환자들이 급증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입원 환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전국에서 코로나 입원 환자가 10만 31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주 전보다 32% 증가한 수치입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를 지난 6월과 비교했을 때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백신이 없었던 시점과 비교해 2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입원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병원은 병상이 동이 났습니다. 인구당 코로나 입원 환자 비율은 10만 명당 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환자로 일반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도 입원이 불가능한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가 가장 많은 플로리다주의 경우 병상 부족으로 암 환자를 거부하는 병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 입원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지난 2일 USC 대학 부근에서 발생했던 한인 할머니 뺑소니 사망 사건. 경찰은 용의자가 운전했던 차량을 확보했습니다. 용의자의 신원까지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일 USC 대학 인근에서 발생한 91세 한인 할머니 뺑소니 사건.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e have a possible suspect, but I'll have to wait before we release that information at this point in time. But no, we don't have a person in custody at this point. 경찰은 용의자의 차량도 확보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USC 인근 지역이 아닌 컴튼, 사우스 LA에서 차량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차량에 묻은 DNA와 지문 채취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이후 확보한 용의자 신원과 DNA 또는 지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예정입니다. We have the vehicle in custody, and we're investigating any type of DNA or prints in that car at this point in time. 경찰은 용의자가 지역 주민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김할머니는 지난 2일 보행기를 이용해 산책에 나섰다가 후진하는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까지 확인하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났고 이후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김 할머니는 30년 전 미국으로 이민 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어제 폰타나 부근에서 발생했던 사우스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680에이커를 전소시키고 건물 14채도 산불에 파손됐습니다. 지역 주민 1000여 명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소방국은 500여 명의 소방관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한국행을 선택한 아프간 현지인 378명이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절반가량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손영한 기자입니다.
탈레반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한국행을 택한 아프간인 378명을 실은 우리 군 수송기가 오늘 오후 4시 반쯤 인천공항에 무사히 착륙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 53분쯤 중간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떠난 지 12시간 만에 자유의 땅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현지 우리 기관에서 통역과 의료 업무 등을 수행한 전문직 종사자와 그 가족들입니다. 당초 391명이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집결했지만 이들 가운데 먼저 378명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절반가량이 10살 이하 어린이였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라마바드 출발하기 전에 그 현지 대사관 보고에 의하면은 한 달밖에 안 된 그런 신생아들도 있는데요. 크게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 손엔 대형 여행용 가방, 또 다른 손엔 어린아이 손을 꼭 잡은 아프간 가족들은 도착 즉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에 환영의 박수가 터지자 안도감을 느낀 일부 아프간 입국자들은 손을 흔들기도 합니다. 코로나 검사를 끝마친 직후 준비된 버스로 김포의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으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다시 자리를 옮겨 한동안 머물게 됩니다. 외교부는 입국 대상자 가운데 아직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세 가족 13명에 대해선 다른 우리 군 수송기를 타고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손형원입니다. 아프간인 수송작전은 미라클이라는 작전명처럼 기적이었습니다. 탈레반의 검문과 위협을 넘어 마지막까지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계속해서 곽상은 기자입니다. 카불 공항에 진입하기 위해 군인이 코리아가 적힌 종이를 들고 한국행 아프간인들을 한데 모읍니다. 공항에서 우리 대사관 직원을 만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Korean people, they are very trying hard night or days to carry us inside. 하지만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It's not an easy decision, but I had to, and because of saving my family. 한국행을 택한 391명 가운데 이달 태어난 신생아 3명을 포함해 5살 이하가 101명, 6살부터 10살 이하가 78명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정부 수송팀은 분유와 젖병, 기저귀, 매트리스까지 따로 챙겼고 긴 여행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간식도 잊지 않았습니다. 짐과 뒤엉킨 불편한 비행기 안에서도 자유를 향한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수송기가 마침내 인천공항에 착륙하며 미라클이라는 이름의 이번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미라클이라고 하는 게 기적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을 이루자.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는 정말 사선을 넘어서 탈출하는 어떤 기적이 있고 인도적 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외국인들을 대거 구출해 국내로 받아들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카불에서 인천까지 생명을 걸고 탈출한 긴박했던 여정은 길게는 꼬박 나흘이 걸렸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이들 아프간인들에게 한국 정부는 특별 기여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취업에도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에 직접 나가 아프간인들을 마중한 박범계 법무장관. 공항에서 자청한 기자회견을 통해 아프간인들에게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가 있었던 그런 조력자분들이십니다. 따라서 난민보다는 생계비라든지 또는 정착 지원금, 교육과 같은 면에서 다소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예정입니다.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한 아프간인들은 진천에서 임시 생활을 하는 동안 장기 체류가 허용되는 신분으로 바뀝니다. 이어 임시 생활이 끝날 즈음엔 체류 기간을 5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고 취업과 학업에도 제한이 없는 거주 비자를 발급해 줄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이번 아프간인들에게 이런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기 어려워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이들 아프간인들이 특별 공로자 자격이라고 발표했지만 박 장관은 특별 공로자는 영주권 취득에 혜택이 있는 점을 고려해
특별 기여자라고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이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별 공로자는 대한민국 국적법상 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별개의 문제로 특별 기여자란 표현을 썼습니다. 영주권의 문제는 아직은 정부로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내일 차관 주재로 아프간 협력자들의 수용과 처우에 대해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파워볼 당첨금이 3억 2,200만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추첨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이동신 백신 접종소를 운영해 학교에서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측은 직원들과 모든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 기회를 주기 위해 자체 이동식 백신 접종소를 운영해 모든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1, 2차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암트랙이 오는 노동절 연휴 동안 예약제로 열차를 운행합니다. 암트랙은 평소 연휴보다 승객들이 늘어나면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퍼시픽 서프라이너 열차들을 예약제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복권국은 어제 진행된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 복권자가 나오지 않아 오는 토요일 당첨금은 3억 2,2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메가밀리언 복권도 지난 화요일 진행된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내일 당첨금은 2억 8,8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뉴욕 한국교육원과 함께 한국어 강의를 개설합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오는 9월 18일부터 매주 토요일 한국 문화와 역사 강좌, 생활 한국어, 실용 한국어 등 7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다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전통과 현대를 어우르는 전시회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내일부터 3개월 동안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에서 그리며 길이다 한국의 초상예술을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전에는 조선시대 영조주기 4년에 일어난 이인자의 난을 평정한 15명의 공신초상화, 국무공신초상 초본 8점을 선보입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0.75%로 인상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도 시사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민간 소비가 주춤하고 있지만 수출과 설비 투자, 고용 면에서 우리 경제는 탄탄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한국은행은 평가했습니다. 반면 가계빚이 사상 처음 1,800조 원을 돌파하고 집값 등 자산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데다 물가 상승 압력까지 겹쳐 더는 초저금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올리지 않았다면 시장에 또 다른 잘못된 시그널이 갈 수가 있거든요. 가계 대출이나 부동산 시장이 잘 통제가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좀 과열이라서 당장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기준금리 인상폭만큼 대출금리가 오른다면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3조 원가량 늘어납니다. 문제는 연내 금리 인상이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금융 불균형 누적을 완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첫 발을 뛴 거죠. 현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지체하지도 않겠다.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집값 오름세가 둔화할 걸로 보이지만 0.25%포인트 소폭 인상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올해 남은 금통위 일정은 오는 10월과 11월, 4차 대유행 상황과 백신 접종 속도,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등에 따라 추가 인상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한국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경 없는 기자회는 서두르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짜뉴스 같은 추상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의 세드릭 알비아니 아시아 지부장은 SBS와의 화상통화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분명하게 반박했습니다.
In the case of South Korea, we have 3 correspondents. We are asking them to provide factual elements and context elements to help us properly understand the situation. 송 대표가 타박한 긴급 성명 역시 며칠에 걸쳐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번역안을 검토하고 관련 조사를 거친 뒤 발표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가짜뉴스와 악의적 의도 같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A judge having to make a decision would need to somehow improvise. And this is dangerous because it means that different judges might take totally different decisions. 그러면서 법안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을 서두르면 부작용 또한 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South Korea is a leading democracy in the world. We expect that Korea would be an exemplar of press freedom. 알비아니 지부장은 2년 전 청와대 방문 당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President Moon was very enthusiastic on the fact he wan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press freedom in South Korea. 송 대표는 오늘 국경 없는 기자회 측에 영문으로 입장을 정리해 직접 보낼 예정이라며 해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선 규칙을 두고 후보 간에는 격렬한 내용이 예상됩니다. 김영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12명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경선 버스에 태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홍원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처음부터 공정이고 나중도 공정이고 최대의 목표를 공정에 삼고 정홍원 선관위 앞에 놓인 첫 시험되는 공정한 게임의 룰, 즉 경선 규칙의 확정입니다. 논란의 지점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여권 지지층을 배제하기 위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 앞서 경선준비위원회는 1차 컷오프엔 국민 여론조사 100%, 2차 컷오프엔 국민 여론조사 70%에 당원 투표 30%를 반영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은 넣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대선 주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역선택 방지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여당에서 보기에 부담스러운 그 지지도를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의심은 좀 가지고 있죠.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아예 선관위가 경선 규칙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합법적인 기구가 구성도 안 됐는데 안을 다 짜놓고 자 이걸 바꾸면 갈등이 일어난다? 이건 알박기 아닙니까? 알박기.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선택의 부작용을 언급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일단 당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쪽입니다. 용감한 개혁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며 오늘 출마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은 당당하게 시험을 치르자고 다른 후보들을 다그쳤습니다. 상대방이 같은 그런 유권자들도 그 마음을 잡아야 오는 게 선거지 고립조항이고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홍원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의견 수렴에 나설 뜻을 비췄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조국 전 장관 동생인 조건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형량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조건 씨. 웅동 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넘겨준 혐의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1심에선 채용비리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조 씨가 돈을 전달한 사람들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은 결과에 비판이 일었고 검찰도 즉각 항소했습니다. 조 씨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 기간이 1년이 다 돼 보석 석방됐습니다. 11개월 만에 내려진 항소심 결론은 1심과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조 씨가 가짜 공사 계약서 등을 근거로 웅동학원 법인에 소송을 제기한 건 법인의 손해를 발생할 가능성을 만든 만큼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채용 비리에 관여한 범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개연성이 높다며 유죄로 판단했고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1억 8천만 원을 받은 건 근로기준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과 달리 5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조 씨의 보석 취소를 결정하며 법정에서 다시 구속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지난 2일 USC 부근에서 발생했던 91세 한인 할머니 뺑소니 사건, 용의자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DNA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용의자는 할머니를 친 뒤 차에서 내려 확인까지 하고도 도주해버렸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으면 숨지진 않았을 겁니다. 김 할머니는 30년 전 이민와 가족을 위해 헌신한 우리 주변의 보통 할머니였습니다. 범인은 법에 따라 엄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겁니다. 유빈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